광고 시장과 조직이 변했습니다. 분양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론에 따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영업하는 문화는 아직도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드맨이 여러분 앞에 시작이 됐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미드맨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다시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광고 시장하고요, 변화된 분양상담사들의 조직 체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는 어땠나요? 저도 사실 과거에는 분양상담사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딱 출근을 하면 먼저 순서를 봅니다. 무슨 순서냐면 신문 광고 콜이 내가 받는 게 몇 번째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워킹 순서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아침에 신문이 이제 광고가 나가면 콜이 막 뜨잖아요. 그때는 수백 콜이 떴습니다. 그 수백 콜이 뜨고 나서 계약도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방문 예약을 잡고 우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현수막을 챙겨서 밖에 나가기도 하죠. 현수막을 걸고요. 또 단속반을 피해서 또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이 단속반이 현수막을 또 못 걸게 하기 위해서 뭐 고가나 이런 고속도로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또 걸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현수막을 걸면 콜이 들어왔어요. 그 계약이 됐습니다. 현수막 걸고 나서 밥 먹고 또 뭐래요? 직투라는 걸 하죠. 참 추억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직투, 물티슈나 팜플렛을 갖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디 현장입니다. 상담하러 오세요. 어디 현장입니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15층부터 1층까지 팜플렛을 붙이기도 하고요.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사진 찍어서 또 TM을 했습니다.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서 지금 그렇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의 변화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털사이트 배너. 우리가 그 녹색 창에다가 검색하는 그 검색창 밑에 큰 배너가 있고 롤링 배너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행사나 대행사가 돈을 쓰지 않으면 아무 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시행사나 대행사가 해주는 광고만 얘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분양상담사들의 능동적인 영업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포털사이트 배너가 발전하면서 또 뭐가 왔냐? 홈쇼핑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성장하게 된 계기인데요. 예전에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믿겨지지 않지만 방송을 한 번 하면 500콜에서 600콜 정도 접수가 되면 한 3, 40개 정도 계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고, CF 광고, IPTV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출연을 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몇 분, 지금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가 성행했을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콜의 유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저희 말로는 방송하는 족족, 홈쇼핑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홈쇼핑에 방송만 하면 계약이 보장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2022년도 7월부터 많이 효과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넘어온 게 너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너튜브 채널은 물론 컨셉을 잘 잡아야 되지만 너튜브를 보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리고 조회수도 올라오지만 과연 여기 있는 분들이 분양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알고리즘 타고 분양인지 모르고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각각 하나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싸게 해준다고 해도 퀄리티가 좀 나눴고요. 그러니까 너튜브 방송이나 이런 광고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넘어온 것 자체가 사실 분양 현장이 좀 어려워지고 급변하는 광고 시장에 적응하느라고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체크할 것, 분양 조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데스크라고 해서 여성 상담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청약에 당첨된 분들에게 그냥 계약만 받아주는 그런 문화였고요. 지금의 어려워진 시기 전에 또 한 번 어려운 시기가 2013년도였거든요. 2013년도에 모 대행사가 100명이라는 분양상담사를 데리고, 예전에는 이제 떼분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직 분양을 어떤 미분양에 들어가서 그걸 완판시킨 사례가 지금의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분양상담사가 150명, 200명이 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은 소규모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본부장님 1명에 팀장님 2명으로 해서 뭔가 정예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장과 조직이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AI다,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이다,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100개의 현장을 시행사가 땅을 사서 100개의 현장을 개발하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개발을 시작하고 시행을 하고 대행을 하면 거기에서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시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쇼호스트가 되기 전에 분양상담사로 일을 했을 때 그때의 오피스텔 수수료하고 지금의 수수료는 10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때 10개의 노력으로 지금 1개의 노력만 하게 되면 비슷한 거 아닐까요? 시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론에 따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너도 나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과 정해야된 사람은 반드시 과거처럼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고객님은 다시 좋아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을 보면 됩니다. 예전에 배달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짜장면을 시키면 전화해서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철가방을 든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배달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배달 앱이 없으면 배달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 보는 건요, 엄마 따라서 마트 가는 거는 정말 놀러 가는 거였고요. 재래시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휴대폰으로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됩니다. 자, 그럼 변호사나 법무상담은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변호사를 찾으려면 정말 어렵게 방문해서 긴장하고 내 말을 다 못했지만 요즘은 변호사에 대한 법무상담도 플랫폼에 접수를 해서 내 어려운 상담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어떠세요? 저는 분양시장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시장에서 잔금을 치르면 무슨 세금을 내죠? 취득세를 내죠. 공사를 하면 시공사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공사 인력들이 있고, 모델하우스만 봐도 모델하우스 안에 물을 납품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티슈를 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부대 비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분양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한데 이 영업하는 문화는 아직도 2000년대 초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들맨이 여러분한테 시작이 됐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들맨은 정확히 한 줄로 설명드리면 빅데이터로 여러분과 고객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말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들맨의 장점, 근무 환경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투잡, 쓰리잡 다수의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초 안에, 무조건 3초 안에 매칭이 됩니다. 분양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미들맨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는 바로 분양. 미들맨 안에서 분양의 인플루언서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